21년도 해외 주식 거래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에스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에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금 전까지 제 모습을 화면에서 못 보다가 머리를 봤는데 단정치 못해가지고 이제 오늘 비 내리는데 약간 그 사이를 띄워왔더니 약간 정프로님 헤어스타일을 담아가는 것 같아서 다시 좀 재정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의 히로인이죠. 미국 주식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밤사이에 국직간 지표 발표 그리고 시장은 낙폭을 많이 줄였다. 네. 의미를 좀 부여해도 괜찮겠죠? 뭐 상당히 많이 회복했죠. 네. 어저께 9시 반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떴을 때요. 9% 넘게 떴을 때 나스닥의 선물 보니까 마이너스 2.5 정도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을 회복했고요. 실제로 나스닥 이런 거 거의 플러스까지 갔었다가 그런 막판 한 30분? 1시간 정도 남기고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만 의미를 보면 여하튼 오늘의 이런 발표로서 금리의 100bp 인상, 소위 얘기해서 소위 자이언트보다 훨씬 넘는 그런 100bp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고요. 거기는 베이지북도 있었고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 발언까지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같이 말씀드리겠고요. 여하튼 그러다 보니 금리는 올라갈 거고 리세션 어떤 형태로도 올 가능성이 일단 커져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주가는 S&P 500 기준으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어떤 4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으로 일단 마감됐습니다. 물가지수 간단히 보겠습니다. 여하튼 9.1이라는 놀라운 수치가 나왔고 이 수치는 1980년 1년 이후에 본 적이 없는 거죠. 어저께 우리는 한국은행 총재도 20대 30대 분들이요.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한 거 보면 보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을 경험할 수 있다 얘기했는데요. 바로 이런 거죠. 1980년 이후에 이렇게 높은 수치 처음 본 거 아닙니까? 9%가 넘는 거. 그러니까 그 이전에 보셨던 분들 계시겠지만 젊을 때 보신 분도 있고 연세에 따라서 대부분의 방송 보시는 분들은 별로 기억이 안 날 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요. 한 40대 중반 이하는 별로 기억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그쵸. 여하튼 물가지수는 놀라운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하나씩 뜯어보면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근원이 더 중요한데 근원도 5.7로 예상됐었거든요. 또 5.9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3개월 연속 내려간 거는 일단 팩트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흔히 해서 헤드라인인데요.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일부에서는 이거 피크 쳤다는 얘기했어요. 그쵸. 근데 내려가 더 4월에. 올라갔었는데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9.1이 됐으니 이제는 피크일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 고문일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유가가 꺾여서 또 그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온 그렇죠. 것 같아요. 유가가 이제 꺾였고 그 농산물 가격이 내려간 것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죠. 하여튼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일단 주가가 그나마 좀 하락폭이 적었다. 그리고 상당 부분 회복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 어디가 많이 올랐는지를 한번 보면 네. 먹거리죠. 역시 먹거리. 물론 휘발유가 이런 거 많이 올랐지만 전년 대비로 그러면 많이 올랐죠. 전년 대비로 보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휘발유 가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더블이 났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먹거리 같은 경우가 12.2%입니다. 먹거리요. 여기 보면 이제 그로서리니까 우리가 이제 마트 가서 이마트 가서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계신 분은 H마트 가서 사시는 거예요. 지금 네. 가서 육 계신 분은 제일 큰 거 중에 하나 마트가 H마트거든요. 한남 체인 H마트 있는데 그런 데서 일단 이렇게 올랐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12% 올라갔고 외식은 더 올라갈 수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많은 분들 우리나라는 여기 이제 환율 효과도 있고 물론 미국도 수입하는 것도 다 있겠으나 어찌됐건 우리나라도 보통 30% 정도 오른 게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 마트에 가면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비하면 미국은 달러라서 조금 낮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12%나 올라갔고요. 오늘 제가 흥미로운 거 하나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곳에서 인플레이션 트래커론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접 다 찾아보시면 헬스도 보여요. 아, 이렇게 누르면 얼마나 올랐는지 네, 퍼센트가 맞아요. 나오는군요. 이거는 제가 유료 무료 저는 무료를 보는데도 네. 보이더라고요. 근데 네. 언제까지 볼지 모르겠는데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지금 검색해서 들어가셔서 인플레이션 트래커라고 치면 오늘 공개됐는데요. 이게 주요 수천 종목 갖고 이렇게 분야 아이템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얘네들은 일단 기준은 300개를 잡았어요. 300개를 잡아서 보시는 방법은 노란색이 1년 전 대비 제일 많이 오른 거고 진한 거예요, 노란색. 파란색이 떨어진 건데요. 제일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요. 여기 안 보이지만 요거 있죠. 빨간색 표 하는 거 있죠. 네모. 요게 이제 98.5% 연료비가 올라간 거가 되겠고요. 흥미로운 거 제일 파란 거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뭐예요? 깜짝 놀랐는데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가격이 떨어졌나요? 그런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네. 추정하는 거는 애플의 최상위 모델, 삼성의 최상위 모델은 네. 그게 떨어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모르죠. 그것도 사람들이 그 프로모션 통해서 직접 사는 구매 가격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뭐 할인해서. 근데 어찌 됐건 그보다 낮은 모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브랜드 가치 떨어지거나 그 회사 안에서도 특히 삼성은 이제 중가권도 꽤 팔잖아요. 그런 걸 낮게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스마트폰은 20%라는 거 되게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이 300개 항목 중에서. 딱 보면 이게 대표적으로 이미 소비재죠. 지금 이게 딱 보면. 왜냐하면 여도 앵커도 핸드폰이 고장나서 바꾸진 않죠. 별로요. 저는 보통 고장 나면 바꿔. 몇 년이에요 그게? 저 이전 핸드폰을 거의 한 5년 썼어요. 5년이면 고장날 만도 하거나 뭐 속도가 떨어질 수 약간 있는데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좀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 2년에 3년 만에 한 분들이 맞아요. 보통 많은데 그렇게 하죠. 고장 나서 바꾸기보다는 그냥 뭐 계약이 끝났거나 맞아요. 계약이 끝났거나 아니면 더 새 거 살려고 하는 사람 생각보다 되게 짠순이에요. 그런 축하드립니다. 돈 많이 버세요. 그래갖고 벅스에서 한 주씩 더 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먹을 때마다. 예. 그러면 네, 그렇게 해서 조금씩 덜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더 프로모션 했겠죠. 이 그쵸. 사람들도.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이미 소비재라는 느낌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보여드렸고요. 네. 이게 보시면 각자 여기 들어가시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뽑아서 그 세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관련해서 상세한 세부 내역을 말씀드렸는데 그 앞서서 제가 이제 갑자기 우리 이항영 위원님을 누나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제가 잘못 말했죠. 네, 헤로인은 헤로인. 여자고 네. 히어로는 남자고. 네, 저의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무지를 드러냈습니다. 저기서 어떤 분이 항영이 형 폰 하나 쏘시라는데 뭘 자꾸 사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요. 제 힘으로 제가 열심히 벌어서 사겠습니다. 네. 자, 월가의 시각 확인해 볼까요? 근데 오늘 이제 그런 팩트는 다 전달도 그쵸. 됐고 이렇게 맞기 때문에 월가의 시각 한번 보겠습니다. 찰스 서비스 수석 투자 전략가 아신 분 많을 것 같습니다. 리치안 손더스인데요. 이분은 제가 엄청 좋아하는 팔로우하는 분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이분이 나오면 웬만한 거 제가 다 보는데요. 연준이 좀 더 적극적인 금리 정책이 불가피해졌다는 거죠. 수치가 딱 때려졌기 때문에 이번에 26일, 27일 날 발표하잖아요. 네. 한국 시간은 목요일 새벽인데요. 좀 더 적극적인 금리 정책이 불가피했고 결국은 리세션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잠시 후에 더 관련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와튼 스쿨의 제레미 스길 교수는 지난번에도 얘기하는데 비슷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고점은 쳤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어제도 저희가 한번 얘기해드렸던 거 휘발유 및 농산물 가격의 하락세에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휘발유 가격이 지금 유가 같은 경우가 오늘까지 하면 거의 10% 이상 떨어졌고 더 휘발유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7월 물가지수는 이거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커져 있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모건 스탠리 자산운용사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앞으로 하락 추세일 가능성이 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바닥, 소위 바텀 아웃하고 바닥을 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일단 급등한 이후에요. 하락 전환에 대한 그냥 꿈과 희망이 아니라 믿음을 보여줘야 되죠. 지금은 전부 다 기대일 뿐이죠. 기대도 아마 이런 제레미 시갈 교수가 얘기하거나 누가 TV에 나와서 전문가들 얘기하더라도 못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신뢰도가 바닥입니다. 지금 웬만한 신뢰도가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여주면 그것은 믿음을 눈으로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지고 나서 한두 달이 지나야지 바텀이 원형 바닥이 됐건 바닥이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하고 있겠고요. 아마 오늘 이분의 더 시각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중요했는데 오늘 더 많은 더 사람들의 관심은 아마 오늘 우리나라 뉴스나 이런 데서도 소위 100bp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죠? 오늘 베이지북도 발표했어요. 베이지북이라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연방의 12개 지역에 그거를 각각의 경기 전망을 모아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게 베이지북인데요. 여기서 보면 그 중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것 같고 경기가 지금 뭔가 좀 둔화될 수 있다. 그런 경고를 계속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적극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 애틀란타 연방한 총재는 라파엘 보스텍, 이분 보스텍 총재 아시는 분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이 인용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오늘 100bp 인상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표현했습니다. Everything is possible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 딱 결과치로 뭐가 나오냐, 딱 이게 나오는 거죠. 네. 오늘 이 그림이 모든 것을 설명했다라고 보시면 바로 이렇게 또 그러니까요. 올라갑니다. 오늘 보시면 어저께 7.6%. 여기는 이제 75bp고요. 앞에는 요거가 좌측. 오른쪽이 100bp래요. 그러니까 1% 포인트 올라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저께 50bp, 0.5%가 사상 처음이더라고요. 저도 네, 몰랐는데 그만큼 이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저도. 크게 우리가 뭐 금리가 올라간다, 뭐 어느 정도 올라갈까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나요? 그렇죠. 40년 사이에. 그렇죠. 저도 반성해죠 저희도. 왜냐하면 근데 미국만 보고 살았으니까 네. 지금 최근에는요. 그러니까 7.6에서 7.62% 올라갔는데 정확히 보면 오늘 CPI가 발표됐을 때는 이게 76이 아니라 40 정도가 썼습니다. 오늘가 하루 종일 저는 아직 시작할 때도 봤었거든요. 네. 아까 들어가서 봤거든요. 요 정도였는데 요 베이지북 발표되고 아까 보스텍 총재 발표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아직 시간이 아주 2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월가에서는 100bp 인상 가능성을 많이 얘기할 가능성이 커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 어떻게 영향을 맡을지 호재인지 악재는 분명히 악재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악재지만 실제로 더 속도가 한번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의 고점이라든가 그리고 인플레이션 고점을 좀 빨라질 수 있게 하는 효과는 있는 거죠. 뭐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겠죠. 좀 부정적으로 보면 이거 계속 더 큰일 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핵심은 이거라고 보여야 되겠고요. 이것까지 보시면 캐나다가 오늘 캐나다는 이제 미국이랑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추세를 가는데 좀 더 빨리 하고 공격적으로 했던 게 캐나다인데요. 캐나다는 마침 오늘이 하는 날이었어요. 기준금리를 바로 100bp로 올려버렸습니다. 이게 언제 이후 처음이냐면요. 1998년 이후 처음입니다. 외환 위기 때. 네, 그때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때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100bp 인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2.5로 바로 가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100bp 말도 안 된다고 저도 이렇지 않으면 100bp 말도 안 돼라고 올 초만 해도 75도 말도 안 돼. 세상이 말도 안 되는 무너져. 거지. 25bp 한 5번 정도 올라가면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다들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딱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캐나다가 오늘 기준금리 100bp를 바로 인상한 것이 오늘 팩트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시장에서 이제는 이전에 정말 이례적이고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 것들이 현실로 다 발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월간 시각 조금 더 볼 텐데 이분은 누구죠? 크레서드 캐피탈 또 유명한 제가 브리리안 창업자면 CEO인데요. 이건 약간 주시장 쪽으로 조금 돌아가면 어닝 가이던스의 보수적 발표 우려감. 제가 엊그저께 한번 이분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보여드렸는데요. 보수적 발표 우려감이 계속 커져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실적은 실적 매출 이익 중요하죠. 매출 중요합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 펩시가 다 좋았는데 마진율 하나 약간 부족했잖아요. 근데 오늘 아까 잠시 얘기 나겠지만 델타는 매출 좋고 이익 다 좋았어요. 근데 이익은 눈높이를 못 맞춘 게 있겠고요. 마진 역시 눈높이를 못 잡고요. 대부분이 비슷한 것보다 비싼 게 많았습니다. 델타 항공이요. 그러니까 역시 델타도 마찬가지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실적 그 자체도 의미도 있겠으나 그거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좀 매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표현이 정확하죠. 좀 냉정하게 보고 있고 향후에 대해서의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예전에 마진까지 별로 안 봤거든요. 지금 마진에 대한 집중이 얘기 나오고 있다. 마진은 뭐다? 마진이 마진을 기존보다 높거나 높아진다고 보는 것은 그만큼 가격 결정력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가격 결정력이 있다 없다는 마진율로 우리가 흔히 보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는데 여하튼 어닝 가이던스에 대한 보수적 발표 우려감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분도 별로 안 좋게 보네요. 네, 블랙락의 투자 전략가 로라 쿠퍼인데요. 이분도 비슷한 겁니다. 지금 시장은 리세션 리스크의 정중앙에 진입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익 전망의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익 전망 자체가 2분기 거 보면 약간 또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마 결과로 보면 그보다 높게 나올 겁니다. 지금은 전망은 지금은 4.1에서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간에 따라서 5.3 정도 나오지만 실제 결과는 한 9%에서 10% 나올 겁니다. 그것은 이유는 아주 명확하거든요. 항상 보수로 보기 때문에 그보다 이익 전망을 맞추는 경우가
80% 가까이 됩니다. 정확히는 10년 동안 78% 정도 기업이 맞춥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한국은 맞히는 거가 많지 않아요. 하지만 미국은 맞히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그거 있고 맞췄을 경우에 평균 9% 정도를 이익을 상회합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 9에서 많게는 10%까지 이익 전망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래도 하여튼 눈높이는 낮아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익 전망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 전망이 하락하는 구간에 매수 전략 바랍지 않다는 거죠. 물론 이거를 길게 보면 좋은 회사 길게 보면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됐건 애플이 됐건 주식을 진짜 장기적으로 보는 분들은 1년 후 2년 후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보다 위냐 아래냐 그러면 저한테도 위라 그러죠. 제가 벅스웨이 주식을 돈 생길 때만 사시라는 거가 벅스웨이가 지금 5년 후에 주가 떨어질 거라면 제가 왜 사라 그러겠습니까? 욕만 먹죠. 제 돈도 아닌데.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사보시라고 하는 거는 뭐 잘 알기도 하고 믿기 때문에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보다 2년, 3년, 5년, 30년 후에는 지금보다 위에 갈 거라는 생각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트렌딩하게 지금 좀 관점에서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분 시각은 지금 매수 전략 소위 얘기해서 바닥에서 저점 매수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시장에서 UBS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목표 지수가 주로 하향되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다만 이런 시기에 전략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략은 종목 선택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되겠고요. 지금 리세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시기적인 특성 이런 등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특집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매주 토요일 날은 저희가 주말 라이브를 진행하잖아요. 시장 관련을 주로 하는데 이번엔 특집으로 이번에 저희가 저희 3프로 사무실에서 나와서 저희가 할 거거든요. 둘이 나와서 경기 침체를 이기는 4가지 전략. 네. 여기서 뭐 섹터나 종목군도 되겠고요. 타이밍에 관한 얘기도 되겠고요. 아니면 IB들의 전체적인 전략 같은 것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한 4가지로 저희 구분해서 자료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종목을 선택하는 거를 라이브로 저희가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 사이트 몇 개 열어갖고 보여드리는 것을 부사장이 하실 테니까 다른 날은 몰라더라도 이번 7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저희가 이미 예약창을 올려놨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알림 설정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돈 내고 보는 거 아니고요. 다 오픈돼서 누구나 보실 수 있는 거고. 돈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요. 종목에 대해서 지금 여기 코멘트 잠깐 주제 잡아두신 것 같은데 네네. 요거만 좀 언급해 주세요.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종목은 아주 간단한 것들이죠. 네. 쉽게 보면 과거 리세션 시기에 각 섹터별로 선방했던 기업도 있을 것이고요. 종목 선택을 어떻게 되느냐는 기준 것들 있겠죠. 가장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있을 겁니다. 과거 리세션 시기의 성과도 있을 것이고요. 종목 스크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핀비즈 같은 거나 야후를 네. 통해서 저희가 하는 것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기 때문에 네. 익숙하지 않으신 분 바로 직접 실황으로 라이브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테니까 꼭 10시에 알림 설정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토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네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사실 뭐 앞서서 이제 블랙록의 투자 전략가는 매수 전략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되고 확실히 이게 돌아서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시기에는 우리는 종목을 어쨌든 미리 찾아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 영상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어제는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 또 밤사이에는 CPI 발표, 뭐 베이지북 발표, 뭐 여러 가지 참 매일매일 챙겨야 될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 참 피로한 하루하루를 여러분도 보내실 것 같은데요. 피로를 좀 풀 수 있는 자, 오전에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좀 상쾌하게 아침 공기 마시면서 출근길 즐겁게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어김없이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